형제를 죽여야 살 수 있었던 왕들. 이방원부터 세조까지 핏줄보다 진했던 왕자의 무게. 조선 50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과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절한 싸움은 국경밖에 아니라 궁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와 숙부 조카가 서로를 죽여야 했던 전쟁 말입니다. 왕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잔혹한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왕들은 왜 형제를 죽여야 했을까요? 정말 권력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건국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려 말,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부패로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훗날 조선을 세우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그는 고려의 실권을 장악했고 결국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누구보다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하고 신진 세력과 협력하여 아버지가 왕이 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원이 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방석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설계자 정도전 역시 어린 세자가 즉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신들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원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야심도 컸습니다. 정도전은 그런 이방원을 경계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권력 중심은 두 세력으로 갈라집니다.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 그리고 이방원. 양측 모두 상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이미 타협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의 밤이 찾아옵니다. 1398년. 역사에서는 이를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원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정도전이 살해됩니다. 남은 세력들도 차례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세자 이방석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왕자 앞에서는 형제도 경쟁자였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궁궐에는 피가 흘렀고 조선 건국의 이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들과 신하들을 잃은 그는 사실상 정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왕위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권력자는 이방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원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정종과 다른 왕자들입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이방간이 반기를 듭니다. 왕실 내부의 마지막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방원이 승리합니다. 이방간은 유배되고 세력은 해체됩니다. 마침내 이방원은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태종이라 불리는 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태종을 조선 최고의 정치가 중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사병 혁파를 단행했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수많은 피가 존재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된 뒤에도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외척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왕비 원경왕후의 가문인 민씨 일족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남들이 처형됩니다. 왕비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권력을 잡은 이상 조금의 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행복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왕자는 얻었지만 평온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뒤 조선에서는 또 한 번 형제와 핏줄이 피로 물드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인공은 수양대군입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종 사후 조선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위는 문종에게 넘어갑니다. 문종은 뛰어난 군주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해 대신들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적합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제거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권력 투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김종서는 집 앞에서 습격당합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제거됩니다. 하룻밤 사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실권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은 결국 왕위를 요구합니다. 어린 단종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왕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세조가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단종이 존재하는 한 세조의 왕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단종을 진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충신들은 단종 보기를 계획합니다. 역사에서는 사육신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성삼문과 박백년 등을 비롯한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됩니다. 사육신은 처형됩니다. 고문과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457년 비극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단종의 죽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단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과 전설이 전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왕이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였습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단종은 불쌍한 왕으로 남았고 세조는 평생 정당성을 의심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조 역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많은 반란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꿈에서도 단종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왜 이렇게 잔혹했을까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경쟁자를 살려두는 것은 미래의 반란을 허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살아남은 왕족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대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거나. 문제는 그 상대가 낯선 적이 아니라 형제와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꿈꿨지만 정작 왕이 된 사람들은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도 믿을 수 없었고, 친척도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식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에 가까워질수록 인간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사람 대신 의심이 남았습니다. 사랑 대신 경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피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제거하며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희생시켜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화려한 궁궐을 바라보면 우리는 종종 영광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돌계단 아래에는 수많은 눈물과 피가 스며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패자의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왕자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태종 이방원이었다면, 만약 당신이 수양대군이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들었을까요? 조선의 왕들은 자신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지금도 역사의 어두운 복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